뭐 평이할 것도 없죠. 평이할 것도 없이 받자마자 때리면 진짜 이론적으로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이 결정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대법원이 미리 다 지퍼를 꺼다 짚어놨죠. 저도 짚어놨고 각자 뭐 제가 참고하는 채널들인 서정욱 변호사나 주진우 법률위원장 다 자기 의견으로 짚어놨습니다. 지난번 헌재 때와 다르게 이제 서로 약간 개별 의견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저대로 추론을 했고 각자 추론하는데 헌재 때보다는 정보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헌재는 정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헌재는 이 정치 브로커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논의하는 과정이 막 새 나오고 또 보수 쪽에서 막 비판하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다. 이래서 많이 흘러나왔는데 솔직히 지금 이 대법원에서는 저는 단 한 건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게 없고 주진우 위원장이나 서정욱 변호사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지금 정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재와 역시 대법원의 특성일 수도 있죠. 헌재는 정치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데고 대법원은 그냥 14명의 대법관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때리면 되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토론이 갈 이유가 없어요. 뭐 몇 대 0으로 맞추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헌재하고 다르게 대법원은 판결 내면 막 소수 의견 따라 붙잖아요. 최근 들어서 대법 판결에 소수 의견 제일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 온갖 쓰레기 같은 친문 좌익들 대법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소수파에서 소수 의견 넣었거든요. 그럼 뭐 조희대 입장에서는 저런 쓰레기들이랑 토론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의견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평의 2번 했을 때 더 평의가 안 잡는다니까 이건 바로 선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한 거거든요. 저는 원래는 평의 한 번이면 족한데 왜 평의가 2번까지 됐을까? 그리고 왜 재판 연구관들이 더 투입됐을까 하면은 결국에는 그 헌법 제84조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진행되냐 안 되냐 이걸 논의해야 됐기 때문에 평의가 한 번 더 있었고 아마도 그 평의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84조 논의하는데 좀 자료가 부족했을 수가 있죠. 대법관들끼리.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대법관 대법원 그 연구관들 다 투입해가지고 한번 이 관련 한번 정보 쫙 한번 추스려봐. 그럼 주말에 아마 다 추스렸을 거고 지금쯤 대법관들에게 다 도착이 됐을 거예요. 자료는. 연구관들이 대법관에게 자료를 주는 방식은 찬성 쪽 정리된 자료 하나 주고 반대쪽 자료 하나 주고 그럼 대법관은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시간 끌 필요가 없잖아요. 이재명의 그 공선법 상고는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하면 되죠. 그거 그냥 투표로 하면 끝나죠. 투표로 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나 주진우나 이게 갑자기 84조 헌법을 다룬다는 얘기는 추론적으로만 보면 이건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기 자판이나 무죄였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사건이 종료되니까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가지가 않아. 그럼 84조를 왜 논의합니까? 나머지 4개의 사건이 있으니까 아니죠. 대법원은 무슨 정당처럼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조건 판결하다가 박아야 되는데 해당 사건이 있어야지 박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4개 사건은 뭐 대북송금이든 대장동이든 그냥 1심, 2심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대법에 올라와야지만 대법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4조를 깊이 논의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파기 자판이나 상고 기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뭘 이재명이 당선되면 논의하냐 안 하냐 나올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유죄로 끝내버렸는데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는 파기환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파기환송일 때만이 파기환송인데 그러면 국민들은 다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고법에 넘어가는데 고법에서 판결 나오고 이게 재상고하면 대법으로 또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6월 3일 날 당선되고 나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이는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원이 판결문에다가 입장을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99.99% 재판 진행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 대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633 원칙 지키면서 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법에다가.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을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고법으로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짚어준 잘못된 부분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무죄로 나왔잖아요. 야,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로 했냐?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막말로 5월 1일 날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왔어요. 아마 다음날 대법원은 자료를 보내겠죠. 다음날. 지금 고법에서 대법 자료 넘어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에 고법이 딱 받으면은 이거는 재판을 고법에서 진행하다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요. 여긴 뭐 항고고 뭐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은 의견서는 그냥 내든 말든 알아서 고법에서 그냥 길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5월 2일 날 고법이 자료 받은 다음에 그냥 다음 주에 잡으면 돼요. 다음 주에 잡아가지고 이재명 나와라. 이재명 나오면은 거기서 의견 뭐냐 한 다음에 대법이 짚어준 대로 판결문 쓰면은 6월 3일 전에도 고법에서 나올 수 있죠. 6월 3일 전에도. 뭐 대법도 이렇게 했는데 대법이 결정을 했는데 고법에서 왜 시간 끕니까? 그럼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한 5월 20일 날 이재명 그 고법에서 이제 파기환송심이 결정되는 거고 유죄로. 그럼 이재명이 또 상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똑같이 올라갈 때 다음날 올려가지고 이때는 대법원은 뭐 평이할 것도 없죠. 평이할 것도 없이 받자마자 때리면 진짜 이론적으로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이 결정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릴 때 최대한 6월 3일 대선 전까지 혹시라도 재상고가 올라오면은 결정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기자판하지 않는다면.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최근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과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나는 이거 뭐 몰랐는데 주진우 위원장 방송 보니까 늘 있었는데 대법원의 사건이 미어 터지니까 직접 선고를 하려면 막 형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대법원이 계속 기일을 한 번씩 더 잡아야 되니까 이게 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려보냈다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사실은 파기 재판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바빠서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뭐 대법원장이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하면 되는데 최근 20년간 안 한 사건을 어쨌든 야당 대선 주자한테 적용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을 떠나서 저는 아마 이 중도 보수 쪽 대법관들조차도 야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냐? 우리가 그냥 막 개입해가지고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결정이 났죠 이재명은. 그리고 어쨌든 압도적인 1위 뭐 나중에 이제 단일화되면 1대1로 붙으면 별로 압도적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보이는 1위를 우리 대법관 14명이 그냥 목을 날리는 게 이게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맞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좌익이 아니라 보수나 중도 쪽에서 최소한 우리가 대법원 입장에서 늘 해왔던 거 파기환송심은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이재명 한 명만 겨냥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방침이었고 그게 단순 방침이 아니라 원래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633이. 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야 조희대가. 원래 했어야 돼 633으로. 근데 이재명 공선법 1심이 2년 2개월을 끈 건 뭡니까? 이재명이 증인을 그냥 무더기로 불러버리고 어용판사 한 놈이 이재명 살려주려고 도망가고 이 짓거리 하다가 2년 2개월을 끌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2심에서는 또 역시 어용판사 들어와가지고 조작 판결해가지고 이재명 돼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14명의 어쨌든 최고의 대법관이 우리가 그러면 신속하게 내려주겠다. 다만 기존의 관례대로 유무죄만 따져서 파기환송으로 내려주지 파기재판으로 우리가 목을 날리지 않겠다. 여기까지 대해서는 저는 이 좌익 대법관이 지금 2명으로 분석되는데 이은구하고 오정미하고
여기 대해서 반발은 못했을 겁니다. 좌익 대법관들도. 반면 파기 재판으로 끌고 간다 했었을 때는 중도 보수들도 야 이거는 너무 대법원이 대선에 깊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후보의 목을 자른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그것도 관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파기환송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특히 이제 헌법 84조 연구관들이 투입됐다는 걸 말 듣고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이제 그걸로 이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일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무죄나 파기 재판이면은 이거는 다음 주로 넘어가도 돼요. 무죄나 파기 재판이면은. 네. 어차피 이재명으로 가면 되는 거고 파기 재판이면 뭐 무조건 바꿔야 되니까 물론 민주당은 엄청난 혼란이 있겠지만 이재명으로 가냐 마냐의 혼란은 없잖아요. 그냥 이재명 목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로 하면 5월 8일 선거인가요? 5월 8일 선거해버리면은 이재명 목이 날아가니까 그냥 하나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김동연 세우든지 김경수 세우든지 아니면 뭐 박지원이 세우든지. 근데 파기 환송이 돼버리면 일단 이재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어마어마한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 내에서. 저는 뭐 이재명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대법원이 단순히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거고 뭐 6월 3일 전에도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면 6월 1일 날 날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파기환송 절차 없이 그냥 파기재판으로 6월 1일 날 날리면 그건 문제가 크지만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 우리는 6월 1일, 2일에도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 그럼 그 뒤부터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니네 당원들하고 지지층하고 상의해서 한번 돌파할 거냐 후보 교체할 거냐. 그러니까 대법에서는 이제 할 거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혼란은 민주당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파기환송을 만약에 5월 8일 날 해버리면 12일 날이 등록인데 이재명을 날리냐 안 날리냐 가지고 머리치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박지원으로 가냐 뭐 김경수로 가냐 정청래로 가냐 민주당 막 아마 칼을 갈죠. 이러면 씨 대법 죽여버린다고 아마. 그래서 저는 5월 1일일 거라고 본 거예요. 파기환송이면은 5월 1일이면은 어쨌든 민주당한테는 대법은 최대한 시간 준 겁니다. 이재명 교체하려면 교체하라. 시간 줬습니다. 교체할 리가 없죠.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데요. 어떤 인간인데. 그냥 단독 돌파로 쭉 가는데 글쎄요. 그 뒤에 상황은 진짜 우리 국민 수준부터 뭐 워낙 변수가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이 이자는 대선에도 나올 수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선고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라고 박아버린 거야 대법원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도 2심에서 이재명 거짓말이 아니라고 조작 판결 내렸기 때문에 올라갔거든. 근데 2심 그따위 허접한 판사보다 좌파까지 포함된 14명의 대법관이 이재명은 거짓말쟁이라고 딱 들어줬는데 그거를 계속 가서 찍겠다 이재명을? 이건 인간들도 아닌 거죠. 그냥 개돼지들인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꼴 보기 싫어서 윤석열 꼴 보기 싫고 저 계엄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재명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저 상태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아마 지금도 이제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로 단일화 하는 걸로. 그래서 저 상태에서 막 한덕수하고 이재명이 막 5대5로 승부가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한덕수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 재벌의 하수인을 제가 어떻게 지지합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때는 대한민국 법원이 결정한 거를 파괴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법원을 때려부수고 재판을 때려부숴서 권력을 먹겠다는 이 도적대 같은 놈과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면 뭐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한덕수 찍으러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건 도리 없잖아요. 이건 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 내란 선적대들의 내란을 용인하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덕수를 싫은 사람도 막 가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에 개그지로 봐도 이재명 의원은 승리가 어렵지 않겠냐.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찍어주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대법원이 안 찍어줘도 이재명 정도 이길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 안 찍어줘도. 근데 이렇게까지 찍어줬는데 이재명이 이긴다? 저는 현재로서는 파기한 성심 나오면 이재명은 어렵다. 어려울 거라 봅니다. 아마 생각보다 진짜 개망신 나가는 수 있어요. 개망신. 막 5월 한 20일 갔을 때 지지율이 막 20% 이하로 폭락하고 그냥 어디 다니다가 그냥 어디 밀가루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사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이 출마를 강행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이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나오지 말란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걸 나와서 내가 권력 잡으면 대법원 다 때려 죽이겠다고 나온다? 이런 놈은 끝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은 꽤나 민주당에서 나오지 말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지 말란 얘기도. 오히려 박지원 같은 자가 나오지 말라고 자기가 나가보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도 나오지 말고 이 보수도 단일화하지 말고 그냥 각자 가라. 각자 가서 각자 세를 키워서 조기 총선으로 총선의 결과를 놓고 개헌을 가자. 저는 그 입장이거든요. 이거 왜 다 한덕수 밑으로 모여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는 이재명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놈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각제 재벌 세력들이 범보수랑 중도를 내각제 세력 밑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보는 거예요. 내각제 싫은 사람도 와 이재명 큰일 났네. 한덕수 지지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구도를. 아니 이렇게 할 바에야 조금 힘들긴 했지만 윤석열하고 정리해서 조금 임기 단축해가지고 개헌으로 그렇게 못 갔을까 진짜? 물론 윤석열이 안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아마 감정적인 문제로 그래도 정리를 해서 뭐 조기 총선 가든지 해가지고 저는 무작정 내각제 가자는 건 아니에요.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구성해서 내각제파와 대통령제파의 그 세를 가지고 국민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개헌 가기 전에 조기 총선 필요하다는 건데 윤석열하고 그냥 좀 갔었으면은 이재명 아웃당하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윤석열을 먼저 쳐버리니까 지금 이재명 정리하느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덕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덕수 파이팅 만세 부르잖아요. 지금 한덕수 만세.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내각제 재벌 세력들이 그렇게 판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윤석열이 깨지고 항고심에서 이재명이 무죄 나온 것도 저는 그렇게 하도록 봐준 거지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뭐 헌재 8명이 이재명에 줄 서고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처음부터. 제 말이 맞다면 5월 1일 날 파기환송 정도가 나오겠죠. 파기환송이 나오면 그동안 이재명이 불사신이라고 사기치고 다닌 게 전부 다 이재명의 힘이 아니고 이재명을 통해서 보수를 무릎 꿇리고 내각제 세력에 편입시키려는 재벌들의 힘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일의 이 결과는 그 전에 것까지 다 결정 나는 겁니다. 전에 것까지.